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데요. 네, 목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그리 좋지 못한 소식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선물 시장 또한 청산 행렬입니다. 네, 지난 한 시간 3대 마진 플랫폼 내 1988만 달러가 강제 청산을 됐는데 네, 암호화폐 데이터 관련 분석업체 JGG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3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 플랫폼에서 방금 전 비트코인 등락으로 지난 1시간 동안 강제 청산된 금액이 약 1998만 42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중 비트맥스의 강제 청산 금액은 약 482.09만 달러, 후오빈의 강제 청산 금액은 260.23만 달러, OKEX의 강제 청산 금액은 1246.1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청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며칠간 지속되는 하락 속 지금 비트코인이 10,000달러를 돌파했을 때의 낙관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최근 비트코인 약세가 지속되며 낙관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26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지난 24시간 비트코인이 6% 이상 하락을 했으며 강한 지지를 받던 9,300달러 선도 깨졌는데요. 네, 지난 한 주간 비트코인 시장은 저조한 분위기가 지속이 됐고 지난 1월 17일 연 고점을 기록 후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으며 단기 가격 변동성은 확대될 전망인데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비트코인 낙관론은 유효하며 최근 하락세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속적인 가격 하락이 급등으로 만회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장기 밸류에이션도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의 연속입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을 하는 데에는 지대한 공헌을 한 듯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재료로 여겨졌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ETF이죠. 네, 2018년부터 수많은 기업들이 ETF에 도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바네크 솔리덱스의 비트코인 ETF 상품과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입니다. 하지만 연이은 승인 실패와 더불어 기준이 더욱 올라가면서 바네크의 경우 자신 자체가 이제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시기 ETF 승인의 열기를 올려준 기업이 등장을 했었죠. 바로 월셔 피닉스의 ETF 상품인데요. 이 월셔 피닉스의 ETF 상품이 승인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받았던 데에는 기존 ETF 신청 상품들과의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월셔 피닉스의 경우는 SEC의 우려에 대한 해법으로 상장 지수 펀드 기반 자산을 비트코인에 미국 국채를 섞어 복합 자산 펀드를 구성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기반 자산 가운데 암호화폐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 국채의 비중을 높이게 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낮아지면 암호화폐 비중을 늘리고 국채 비중을 줄이는 메커니즘 덕에 투자자의 위험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설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승인이 실패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SEC는 월셔 피닉스의 비트코인 ETF 출시를 신청 거부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월셔 피닉스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을 26일 현지 시간으로 26일 최종 거부했습니다. SEC는 이날 게시한 자료를 통해 월셔 피닉스가 비트코인 시장 내 시장 조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로써 SEC는 지금까지 제출된 모든 SEC ETF 출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월셔 피닉스는 특히 비트코인 외에도 미국 재무부 채권을 ETF에 적용하면서 ETF 출시 허가에 전력을 해왔었죠. 네, 현재 이 거부로 인하여 실망 매불 가격에 덤핑이 시작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 이 사태에 대해 SEC 측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희망을 파괴시켰다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SEC가 암호화폐 애호가들의 남은 희망마저 파괴를 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오늘 새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월셔 피닉스의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암호화폐 애호가들의 비트코인 ETF 허가에 대해 오래 남아있던 희망을 파괴했다 평가했습니다.
네, 또한 블룸버그는 SEC는 일찍이 신청 업체들에 대해 암호화폐 펀드와 관련된 다양한 잠재 리스크 해결을 요구해왔다며 시장 조종, 유동성, 자산 보관 문제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네, SEC는 월셔 피닉스가 비트코인 ETF를 상장시키고자 하는 거래소 NYSE 아르카가 시장 조종 문제를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트코인 ETF였고 반감기 전 빅 이벤트로 승인만 난다면 $10,000를 넘어서 천정부지로 가격이 상승할 재료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금의 경우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기업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ETF의 실패와 더불어서 안 좋은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일수록 투자자분들의 멘탈을 잡아주는 것이 저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시장 상황 속 암호화폐 결제 업체 중 하나인 스퀘어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판매량이 25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퀘어는 4분기 비트코인 판매량이 1억 8천만 달러에 육박을 하면서 250%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6일 더블록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가 2019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스퀘어는 지난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한 1억 7,8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판매했습니다. 네, 2019년 전체 비트코인 판매액도 5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사상 최대 규모인 것이죠. 단 비트코인을 판매를 통한 수익은 800만 달러로 전체 수익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면 스퀘어의 비트코인 판매량은 같은 기간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등 거래소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4분기 비트코인 거래량은 2억 5천만 달러 수준이다. 앞서 스퀘어는 비트코인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캐시 앱을 출시한 바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지금 이러한 업체의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수록 시장 전반에도 나쁘지 않은 영향인데요. 2020년 아직 남은 빅 이벤트 중 하나인 비트코인 반감기에 관해서 한 CEO가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강세인 세 가지가 이유가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강세인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마이닝풀 BTC TOP CEO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강세인 이유가 세 가지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 넘버 2 비트코인 마이닝풀 BTC TOP의 이제 CEO 장조 어리죠. 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가격 추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5월로 예정하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예상할 수 있는 마지막 강세라며 그가 강세라 생각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지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번 반감기와 과거와 다른 점은 반감기를 맞는 시기의 인지도 차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2회, 이제 과거 2회의 반감기가 2012년, 2016년 당시는 아직 비트코인은 틈새 시장으로 거래됐으나 2020년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많은 나라의 정부에서 규제가 갖춰진 데다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화, 언론 보도 등 인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선전,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감기에 따른 보상과 매도 압력의 감소입니다. 이는 종종 지적되는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과 희소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반감기를 거쳐 이제 블록 보상이 12.5BTC에서 6.25BTC로 감소함으로써 시장의 수급 관계가 수요에 기울게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지식인들의 주류 분석에 일치하는 바이지만 실제로 시장 공급을 실시하는 마이너 측의 견해로서는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점유율 개편입니다. 시장 내 자금 순환이라고 하는데 점유율 개편으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은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과 같은 전통적 자산과 유사한 시장 환경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2019년에서 최고치 70%를 가졌었죠. 비트코인에 의존하는 시장 환경이 있었지만 알트코인의 새로운 대두에 의해서 시장 여건이 건실한 형태로 자금 순환을 하는 시장에 변화할 가능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반감기를 보는 견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의 시장 반영 모델이 지적되고 있는데, 하나는 반감기를 향해서 시장이 재료를 포함시키는 형태로의 상승, 다른 하나는 신규 시장 유통량의 변화에 수반하는 수급의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반감기 후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전자의 패턴에서는 이제 반감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 확대를 위해 움직이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반감기 전의 시기에 일단의 하락 시세가 찾아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 중인데, 여러분들은 반감기의 가격 상승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작년 라이트코인의 반감기 때와 같이 별 상승 없이 잠잠하거나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직 반감기 가격 상승분이 오지도 않았다는 입장이 많은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비트코인의 현재 롱 포지션의 대규모 청산이 있었다 앞에서 전달을 해드렸었죠. 하지만 이 선물 거래량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량은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2020년 성공적인 출발을 했던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측면이 바뀌었죠. 투자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낙관적인 시장이 무서운 시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매 기회도 함께 부각시켰는데요. 네, 한편 2월 26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149억 8천만 달러로 지난 11일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은 지난 며칠 동안 더 빠르게 거래량을 끌어올렸고 23억 3천만 달러로 2월 22일에 가장 적은 액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 스키는 비트코인 선물의 상승과 하락을 기록했으며 최근 추격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했음을 알렸는데, 네, 이 같은 거래량은 트레이더들이 거래하고 있고 많은 포지션이 마감되지 않은 시장 활성화를 암시했습니다. 코인의 하락은 비트맥스 시장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자 이제 매수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마련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간간히 나온 소식이 있죠. 바로 페이스북의 프로젝트입니다.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네, 리브라 컨소시엄에 최근 들어 한 개, 두 개씩 합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가 리브라 협회에 합류를 했죠. 네, 오늘은 타고미라는 기업이 리브라 협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고미는 리브라 협회에 합류를 했다 27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타고미는 이번 주말 리브라 협회 합류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현재 리브라 협회의 멤버는 리프트, 우버, 안데레센, 호로위츠 등 약 22개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리브라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타고미라는 회사가 개인적으로도 생소하여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타고미는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 대행 회사라고 합니다. 자본관리나 거래 보고, 결제 관리 및 보관 서비스 등 주로 암호화폐 관련 위탁 매매 및 중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네, 2019년 3월 판테라 캐피탈 등으로부터의 1200만 달러 한화로 136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타고미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2018년 12월 창업한 타고미 홀딩스의 회사인데요. 네, 2019년 4월 넥슨 코리아의 김정주 대표가 타고미에 투자하여서 관심이 집중되었었습니다. 네, 리브라 소식과 더불어 리플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인데 엄청난 파트너십 소식입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이 유럽 온라인 송금 업체 아지모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리플 XRP가 26일 공식 채널을 통해서 유럽 소재 온라인 송금 업체 아지모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지모는 향후 필리핀 송금의 리플의 ODL, 예전 엑스래피드죠, XRP를 직접 사용하는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향후 필리핀 송금에 쓴다 이 말이죠. 네, 이와 관련해 이제 리차드 엠브로스 아지모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고객의 국경 간 결제 및 송금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리플의 ODL 솔루션은 국경 간 송금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리플의 파트너십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아지모라는 기업이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아시나요? 아마 이름은 생소하실 텐데 페이스북은 아실 겁니다. 갑자기 무슨 페이스북이냐, 페이스북이랑 아지모가 무슨 상관이냐 하실 텐데요. 이 아지모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전 세계로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네, 아지모의 창립자 마이클 켄트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사진과 최신 소식을 공유하고 채팅하듯 돈도 쉽게 보낼 수 있다며 이는 프로필에 전자지갑을 갖고 공유하는 것과 같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페이스북이 ODL 솔루션을 사용한다는 말과 일맥상통을 하겠죠. 이뿐 아니라 페이스북의 엄청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앞서 언급해드렸던 리브라 또한 송금 솔루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ODL을 받아들인다.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앞으로의 리플사에는 어디까지 장악을 해 나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의 파트너 머니그램은 리플렛을 활용하여 XRP를 이용하여 이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플의 전략 파트너 대기업 송금기업 머니그램의 CEO는 새로운 결산 발표에서 리플렛과 암호화폐 XRP의 이용을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으로 알려진 것은 어카운트라는 P2P 결제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계좌 간 서비스의 리플 인터넷 통합. 이 서비스는 개인 고객의 은행 계좌 간 송금 서비스에서 다른 나라의 계좌에도 대응합니다. 네, 알렉스 홈즈 CEO 같은 경우는 리플과의 제휴로 우리의 P2P 시스템이 진화되었기 때문에 송금량은 늘고 있다 밝혔는데요. 네, 한편 송금 솔루션 ODL의 법정 통화 송금로에서도 더 많은 송금 경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CNN의 취재에서는 필리핀 페소와 및 그리고 호주 달러를 포함한 새로운 루트를 확대했다는 사실을 밝혔네요. 네, 아르카 펀드 CIO는 홍콩 인당 156만 원을 현금 지급 시 이제 비트코인에는 호재다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뉴스 BTC에 따르게 되면 디지털 자산 투자 펀드 아르카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 제프 돌먼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홍콩 정부가 만약 경기 부양을 위해 1인당 156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채택할 시 이는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홍콩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비교하며 홍콩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현지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는 GDP 대비 국가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카샤는 인도 사용자 대상 입출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개시했고, 네,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최근 영국 중앙은행 발권국장인 사라조는 기술업체들이 디지털 결제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엑센슈어 같은 경우는 인도푼에서 이제 세 번째 이노베이션 허브를 출범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